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을 잃었어요. 제일 크게 잃은 건 사람이야. 사람과 사이 뭐 언택트시죠. 이제는 보지 않고 코로나가 회복된다고 해도 사람 사이의 이 거리는 아마도 특별한 어떤 큰 계기가 지구적인 계기가 있지 않는 한 굉장히 돌아오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이 늘 지금까지 늘 얘기해 왔지만 어쨌든 앞으로 시즌 3는 인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애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알아도 깝깝하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 그리고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래도 또 알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면서 슬퍼하지 말 것은 사람은 악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사람은 악하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쁘다.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라는 것들을 이제 주입하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그렇게 그 생각들을 안착시키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사람이 정말로 악했으면 진짜 하루빨리 다 쓸어버리는 게 맞겠지. 정말 사람이 그렇게 순수하게 악해 쩔었으면 진짜 아프리카로 어떤 선교 가셔서 거기서 진짜 비참한 인간들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스스로 행하는 그 많은 악들을 보고 그냥 쓸어버려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그 간증처럼 그러함에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어떤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정말로 사람이 악하기만 하다면 아비님도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거든. 착하다는 게 아비님도 그렇게 무슨 막 그냥 무한한 사랑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진짜 도와줘서 뭐하나 그렇게 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게 아니라 약해서 그런 거라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설령 이 세상에 악으로 다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악으로 다 가득 차기 전까지 그 직전까지는 99%와 100%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조금씩 배웠을 거 아니에요. 99도 뜨겁지 하지만 끓지 않아. 100도가 되지 않는 한. 그것처럼 물론 100도가 되는 순간 이 세상은 멸망에 이르겠지만 그 전까지 99때까지는 그래도 사람은 약하기에 우리는 이해할 구석이 있다는 거. 우리는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제일 전제로 좀 말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이 PPT로 이렇게 좀 표어처럼 썼을 정도로 지금 여기 표어에 써 있는 것들은 아주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일종의 어록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깊게 기준으로 가지길 바라는 그런 것들로서 그래도 전제처럼 이렇게 서두를 열어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 퓨파더의 전제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에는 생명을 싫어하고 여러분들의 생명 하나하나가 다 악으로 치닫고 죽음으로 악과 죽음으로 치달아서 소멸되고 사라지기를 원하고 조장하고 디자인하며 푸시하는 그런 굉장히 큰 압도적인 힘이 있다고 전제를 둡니다. 이건 종교적인 거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종교 안에서만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 이 세상은 사람들이 죽음과 악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길 바라는
그걸 디자인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디자인하는 굉장히 큰 힘이 있다라는 전제로 살아갑니다. 퓨파의 전제는 그래요. 이건 종교와는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퓨파더 공동체는 이 전제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세계관 최강자 뭐 이런 말 하던데 정확히 세계관 최강자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퓨파의 세계관, 퓨파는 이 전제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 그런 힘에 그런 힘에 압도되지 않고 그런 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삶의 패턴을 잡고 조정해 나가고 생명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한테는 그런 것들이 허리케인이고 그런 것들이 태풍이고 그런 것들이 가뭄이고 재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이런 코로나 같은 지구적인 사태에서 끝을 낼까? 그런 힘이 있다라는 전제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퓨파의 전제로 봤을 때는 그런 힘이 코로나만 해서 끝낼 것 같진 않거든. 왜? 나라고 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뭐 전략들을 간단한 건 알 수 있잖아요. 아비님이 그런 힘이 있다라고 친다 그러면 코로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본격적인 시작.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더 큰 위기, 재난, 생명을 죽음으로 더 많이 끌고 가게 하려는 시도, 계획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사악함,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인간과 기준에 대한 이야기 중에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악함이라는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아비님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종종 한 번씩, 종종이 아니구나, 아비님이 상당히 자주 언급했던 것 같은데 사악함은 일반 여러분들이 뭐 웹툰 소설이나 뭐 어떤 그런 미디어나 그런 매체들에서 들어온 것처럼 사악함이란 것은 어떤 악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만약에 사악함이 악마적인 그런 거였다면 뭐 무신론자나 뭐 별로 관심 없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왜냐면 영향을 미친다는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반발하거든. 여러분들 누구도 귀신을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 귀신적인 걸 강조한다 그러면 안 보고 무관심하겠죠. 더 무서운 건 무관심이니까.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 압도적인 여러분들이 생명이 죽길 바라는 그 거대한 힘은 종교가 있건 없건 모두 다 받아들이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사악함입니다. 사악함이란 그러면 종교적 악마적이고 귀신적이고 이런 거는 약간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세상에 거의 상당수는 무신론자고 그런 건 세상에 귀신이 없길 바라고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과학시대에 말입니다. 그런 모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 힘, 서서히 하는 그 강력한 힘 중에 그런 강력한 힘의 어떤 도구, 정신적인 영혼을 건드리는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전제, 가장 큰 것이 이제 저 사악함이거든. 그래서 사악함이란 악이나 귀신적이거나 주술적이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존에 있던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 허물어뜨립니까? 생명은 기준이 없으면 자멸하거든요.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절대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생의 생은 신이 디자인하신 거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 반발하는 그 영혼의 본능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절대적인 힘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압도적인 힘,
압도적인 무기가 바로 기준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요. 생명은 여러분들 뭐 유전자 그런 간단한 과학 상식만 봐도 우리 생명체 뭐 정자 난자가 합쳐지는 것 그런 것들만 봐도 얼마나 그게 규칙과 질서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규칙과 질서로 허물어뜨리는 것은 곧 생명 입장에서는 죽음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선악의 관념에 있어서는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타락 속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죽거든. 하여튼 그래서 사악함은 기준 없음을 표현한 것이고, 그 기준 없음이 얼마나 편만에 있는지, 팽배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 기준 없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 가득 물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비님은 세상을 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구하고 아니면 이웃을 살리고 이런 시기도 너무 지났어요. 너무 기준 없음. 이 사악함이 너무나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아비님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젠 테마가 그거야. 그물 이제는 그냥 구조선처럼 이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핏빛 바다에서 정말 간신히 어린이용 튜브 하나 붙잡고 목만 내밀고 있는 우리 애기들, 여러분들이라도 하나씩 살려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지켜내기 위해서. 자, 사악함이란 그런 것이다. 사악함은 그 정도로 사악한 존재들이 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생명이 죽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가볍게 쓰러져 소멸되어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는 그 압도적인 힘의 주무기, 가장 강력하고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사악함. 그리고 그 사악함은 기준을 없음. 모든 것은 기준이 없다. 기준을 허물어뜨리는 것들. 그걸 말한다는 거. 그리고 그 기준 없음이 사실은 이제 내가 설명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깊게 물들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세상을 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물들어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요렇게 인형 뽑기처럼 건져내기 위해서 이 얘기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화를 줄 필요는 없지만 이 사악함이란 왜 이것들을 아비님이 전달해 주는 것들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알고 보시면 됩니다. 미디어를 보든 무엇을 하던 이게 사악함이구나, 이게 사악함이라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가라앉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악함의 두 가지 기둥, 그 기준 없음을 허문 두 가지 기둥은 이미 있는 기준을 허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이 기준이잖아요. 그럼 1 더하기 1이 과연 2일까? 이미 있는 기준,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기준을 허물어뜨리는 거. 그걸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과연 그럴까? 라는 그 질문들, 그리고 또 두 개의 다른 기준을 섞는 것. 뭐 아비님들 얘기 왔던 것처럼 뭐 늑대인간 같은 거, 뭐 늑대라는 동물과 인간이라는 기준을 섞어버린 존재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대표적인 게 늑대인간 뱀파이어. 그래서 늑대인간 뱀파이어 영화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왜 인어공주, 물론 그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살짝 지금까지 10년사, 20년사 영화만 쭉 돌이켜봐도 유독 늑대인간 뱀파이어 얘기들이 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도 그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른 기준을 섞는 것. 피를 빠는 죽음의 행위와 아름다움의 미모가 뱀파이어 치고 못생긴 사람이 없네. 그래서 아름답고 그런 균형미 있는
멋진 남성의 미, 여성의 아름다움을 피를 받는 죽음의 행위와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 것, 아비님이 슬프게도 이 톰보이가 아비님 눈에 띄었어요. 자,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아비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비님이 연예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소연 씨입니다. 아이들의, 여자 아이들의, 지 아이들의, 난 소연 씨, 전소연 맞지? 전소연 씨를 저는 연예인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가 있는 팀에서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좀 슬프긴 하지만 그분들은 아무런 탓이 없고 그 여기서 나오는 아이돌들은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냥 자기를 열심히 하는 것 뿐이에요. 다만 이제 본인들이 이런 노래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거고요. 예를 들면 나비님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 인기가 없는 그러니까 인기가 좀 사라져간 아이돌이었는데 예전에. 근데 이제 잘 안 뜨니까 하는 것마다 잘 안 뜨니까 좀 약간 섹시 컨셉으로 하자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 찍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아이들이잖아요. 그래봐야 10대 아이들이잖아. 10대 여자 아이들이잖아. 이 아이들 말고. 근데 뭐 섹시 컨셉으로 과도하게 좀 떠보자 뭐 이런 그런 기획팀의 어떤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진행을 했는데 여자들 아이돌 가수들은 모르지. 근데 이제 우유를 먹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냥 여기 카메라 찍는 사람이 그냥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냥 우유를 다 먹지 말고 여기다 입에 그냥 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우유 마시는 여자는 뭐 흘려보라 그래서 뭘 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제 흘린 거죠, 우유를. 그래서 그거를 해서 뮤직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출시를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자극적이니까 좀 어쨌든 잠깐 떴다가 또 그래도 뭐 그 이후의 이야기는 뭐 그렇게 또 잘 된 건 아니야. 그분들이 잘 됐으면 이제 지금까지도 잘 계시겠죠. 저도 하여튼 좀 안 좋은 케이스로 좀 은퇴를 하시는 그런 분들의 비하인드였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 우유를 흘린 그걸 찍은 그 여자분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는데, 너무 선정적이라면서. 근데 그 여자분한테는 우유 먹다가 흘린 게 왜 선정적인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 여자 가수분 평생 우유를 안 먹어요. 그게 그런 뜻인 줄 몰랐던 거야. 이게 그 정도예요. 이 아이돌 가수들은 아무 죄가 없어. 그냥 진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이걸 얘기하기 전에 거듭거듭 정말로 이분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렇다는 거. 다만 이분들이 표현하는 결과물이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뿐이라는 거, 그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선정적인 것이라는 그 여성분만 너무 순진하고 어려서 몰랐을 뿐, 우리 모두는 알고 있잖아요. 그 선정적이라는 것이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 그러니까, 이건 선정적인 거다. 선정적이지 않다. 라는 어떤 보편적인 문화적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제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건 선정적인 거야. 저건 선정적이지 않은 거야. 이런 걸 본인들이 우리가 문화적 보편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아니지. 지금 시대는 선정적인 것도 사악함은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선정적인 거야. 기준이 있잖아. 너무 야하다. 너무 지나치게 섹시하다. 너무 지나치게 성적에 치중돼 있다. 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19금, 뭐 20금 이렇게 그냥 법으로서 하면 되는 문제지. 그건 기준 없으면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선정적인 게 문제가 아니야. 사악함. 이 사악함은 아까 여기에 우유 흘린 건 본인만 모르고 대중들은 알았잖아. 근데 지금 나오는 작품들은 아이돌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도 몰라. 오직 이걸 기획한 사람, 디자인한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야. 정말 무서운 건 자기 자신이 중독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프다. 경상이에요. 안 아프다. 응급실입니다. 중환자실입니다. 응급실에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더 큰 문제로 봅니다. 자기 자신이 아프다는 걸 모르는 상태는 이미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이거든요. 우와, 아파! 치료 나중에 해줍니다. 뭐 지금이야 소리 지르는 컴플레인이 있어서 이상하게 돼서 좀 이 병원의 질서도 많이 무너졌습니다만, 씁쓸하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돌도 책임이 없고, 이걸 찍은 사람도 잘못이 없고, 이걸 편집한 사람도 잘못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잘못이 없어요. 다만 이것이 문화적으로 기획되고 의도적으로 소스를 제공하고 그런 분들만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됐고, 세상은 여기까지 됐고, 저는 여러분들만 건져내면 됩니다. 톰보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이 톰보이가 무슨 뜻이냐면, 톰보이는 여기 한마디로 중성적인 여성을 얘기해요. 중성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인데 여기 나오는 대로 남자의 성역할을 하는 여자, 좀 중성적인 매력을 띠는 여자. 그래서 남자처럼 머리 짧게 깎고 다니고, 치마보다 바지를 많이 입는 여자, 반바지를 입는 한이 있더라도 어지간하면 치마를 입지 않는 여자. 이런 뜻보다는 좀 보이시한 스타일, 그리고 그러니까 여성적인 어떤 그 공주스러움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뭐 남자로부터 벗어나자. 자, 여러분들은 뮤직비디오는 그냥 재밌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아까 사악함, 기준 없음, 무엇이 기준 없게 섞여 있는지. 자, 여기서 주 포인트는 두 개의 다른 기준을 섞는 것, 그리고 이미 있는 기준을 허무는 것, 그것들을 보시면 돼요. 자, 첫 시작은 이렇게 딱 이런 약간 서양적인 뷰죠. 이렇게 해서 차가 등장을 합니다. 차가 멋지게 등장을 해요. 배경이 멋진 외국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his is my attitude 하고 나오는 거야. 멋진 차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내 태도, 나의 어떤 그거다. 내가 어떤 나의 보여주겠어.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타고 내리죠. 차 타고 내립니다. 자, 이제 무심한 표정으로 무슨 어떤 밤에 도착하는 표정. 그래서 무심하게 걸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딱 내려오고 이제 다 트렁크로 갑니다. 자, 트렁크로 가서, 그리고 참고삼아, 이 뮤직비디오는 3분 예술, 4분 예술이기 때문에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그냥은 없어요. 모든 장면 하나하나에 다 메시지를 넣습니다. 그게 상징적이던 비유던, 왜냐하면 그런 예술이니까. 30초 예술, 광고도 30초 예술이잖아. 30초, 1초 단위로 거기에 많은 상징성을 넣어야만 광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처럼, 이것도 뮤직비디오잖아. 한 컷 한 컷 의도된 모든 것들을 설정들을 넣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장면마다 굉장한 상징을 넣고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반, 2시간짜리 이런 영화들은 흐름, 스토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맥락, 개연성, 그런 이끌어가는, 1시간 반을 쭉 이끌어가는 스토리가 중요하지만, 이 뮤직비디오는 이미 정해진 가사가 있고, 지금은 더더욱더, 옛날에는 가사 따라 이게 흘러갔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했잖아. 이제는 사악함을 예술로 만드는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이 모든 장면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의미들을 다
부여해놨다고, 어마어마하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의미와 상징을 부여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사는 솔직히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가사와 장면이 이제는 그렇게 꼭 연결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 상징성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빨간 차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받아들이는 가장 강렬한 색깔이고, 검은색과 빨간색의 조화는 가장 섹시한 조합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사악이라고까지는 할 수도 있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트렌드죠. 어쨌든 빨간색은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색깔이에요. 자, 그거는 뭐 원래 검은색에 빨간색 조합은 쓰던 거니까 뭐 그건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서 볼 때는 태도. 자, 사람들이 그냥 서서 자, 트렁크로 갑니다. 자, 여기서 상징. 이 장면에서 넣는 상징이 뭔지 봐봐요. 트렁크로 가. 아리따운 여성들이 무심한 표정으로 이 밤에 사람들이 없는 으슥한 곳에. 그래서 하는 행동이 트렁크를 엽니다. 트렁크를 열어서 근데 이제 트렁크를 봐봐, 이게 저렇게 무심한 표정, 이런 트렁크 구도가 뭘 의미하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납치죠.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 물론 뭐 그것도 블랙 코미디처럼 다룰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성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여성의 자신감 속에서 이제 근데 어쨌든 범죄 행위잖아요. 근데 이거는 블랙 코미디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악함의 정도가 그렇게 요즘 기준으로는 크지 않아요. 어쨌든 섞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하는 첫 번째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거. 범죄는 안 좋은 거잖아요. 범죄는 어쨌든 사람이 좋든 싫든 납치해서 차 트렁크에 넣어서 실어가는 행위가 그렇게 그렇게 좋은 행위가 아니라 그건 명백한 범죄예요. 근데 그 범죄를 가장 아리따고 예쁘고 그것도 전혀 죄책감이라고는 없는 표정, 아름다움과 맞물려서 첫 씬부터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범죄와 여성의 우리 아이돌들의 아름다움, 자신감, 저렇게 하는 게 멋있는 거야, 당당한 거야. 그런 것들을 믹스한 거죠. 그리고 상징은 반드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넘어가고. 그래서 자, 웃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태도. 변화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은 더 잘 알 수 있을 거야. 변화를 만드는 것은 태도라는 거. 트렁크에 사람을 싣고 온 이 행위 속에서 이 여성들의 표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무표정하고 당당하며 그리고 웃습니다. 씩. 자, 그러고 나서 문을 열어요. 어떤 상자 속에서 이것도 이제 상자의 연장일 수도 있고 뭐 밀실의 연장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사실은 이걸 굳이 연상을 하자면 트렁크에서 보통 트렁크에 납치를 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안대를 풀어주잖아. 그런 거를 그냥 이건 아비님의 추측, 그냥 상상처럼 보였어. 이 화면에 있는 모습이 우리 남자야. 지금 이 여자가 바라보는 게 여러분들 다 남자들, 특히 남자들의 시선으로 아까 트렁크 속에서 여자들을 바라보는 것도 남자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납치하고 나면 어딘지 모르게 이걸 범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거 손 묶고 팔 묶고 눈 가리고 막 하잖아. 그래서 이제 눈을 이제 안대로 벗겨주는 거야. 벗겨주는 느낌을 이렇게 립스틱 돼 있고 사랑이니까 뭐 하면서 이렇게 예쁜 표정과 그런 것들로. 근데 이거는 아비님의 추측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열어서 이제 자신감 있게 뭔가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자, 이 장면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자, 여기서 아비님이 좀 당황했어요. 예, 첫 번째 당황.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아비님을 당황하게 한 것이 뭐 요즘 당황할 것도 아니지 요새는. 자, 어쨌든 여러분들에겐 좋은 표본입니다.
아까 사악함은 뭐라 그랬지? 사악함은 두 개의 다른 기준을 섞는 거라고 했어. 기준을 허무는 거. 사악함, 기준을 허무는 것은 두 개의 다른 기준을 섞는 것이다. 그 중에 아비님이 그냥 직관적인 예로 뱀파이어 얘기만 들었는데 여기 보이시죠? 총은 흉기야. 총은 굉장히 무서운 도구예요. 총 한 방에 사람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아니 뭐 총이 상징하는 바는 뭐 유치원생도 알잖아. 총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총을 뭐와 섞었지? 그 총을 빨간색, 장난감, 그 다음에 립스틱, 그러니까 장난감으로 섞은 거야. 장난감, 그렇다고 이 총이 장난감 총은 결단코, 장난감 총을 보여준 건 결단코 아닙니다. 진짜 총이에요. 저기 총알도 있어. 진짜 총이란 이미지를 장난감이란 요소와 섞은 거야. 이 앞장면에서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과 범죄를 섞었는데, 납치를 섞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개봉해주고, 그 다음에 꺼낸 게 총이야. 총을 꺼내서, 근데 그 총이 굉장히 총이 거부감이 느껴지는 무서운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무서운 도구는 사람이 거절한단 말이야. 근데 그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흡수되도록 하려면 이 총이 무서운 게 아니라고 덮어 씌워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봐라, 빨간색에 예쁜 여자가 들었다. 그리고 비추는 구도가 여기 여성의, 그러니까 남성이라면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여성의 한 부위를 위해서 정확하게 그 총을 들어 올립니다. 장난감스럽게 돼 있지만 결단코 장난감은 아닌, 죽음과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와 마치 무슨 롤리팝 캔디 같은 그런 느낌을 섞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받아들이게 됩니다. 총이라면 거절했을 텐데, 총과 총과 사탕을 결합하니까 받아들이게 됩니다.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여러분들이 흡수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어. 선정적이니까. 그래서 선정성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 종종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지향하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척도로서 선정성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런 것들을 성숙도의 척도로 보기도 하죠. 하지만 왜? 선정성은 거절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사악함의 무서운 점은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예쁜 총, 이렇게 예쁜, 그리고 또 선정성은 아니지만 강한 여성의 신체 부위 배경으로 장난감 총이 아닌 진짜 총을 들어 올리는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의도된 장면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악함의 아주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뇌는 여러분들 간단한 뇌 과학 책만 봐도 알아. 다 받아들입니다. 뭐 천만분의 1초인가? 만분의 1초까지 뇌는 다 흡수하고 빨아들여요. 그거는 뭐. 그래서 이제 총을 꺼냈습니다. 총을 꺼내서도 이제 무심하게 여전히 이 시선과 뷰는 보니까 남자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안대를 벗기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시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방을 보시면 이제 저 오른쪽에 남자 사진이 있죠. 남성 사진이 있고, 굉장히 죽음과 범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섞여 있지만 굉장히 러블리하게 집을 꾸몄고, 그건 이게 잘못은 아니니까.
자, 총을 꺼내서 문제는 자, 그다음 총을 꺼냈어. 자, 이제 총을 아름다운 여성이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이제 총을 들고 음미를 합니다. 자, 음미를 하고 그다음 어떻게 하겠어? 자, 쏩니다. 근데 아까 그 사람을 쏘는 건 아니고 아까 그 액자 속에 걸려 있었던 액자 속에 걸려 있었던 남자를 쏴요. 쏩니다. 뭐 어쩌겠어. 아까 그거까지 했는데 남성을 자, 죽여버리자. 뭐 남성을 죽인다, 사람을 죽인다 라는 그 행위를 아름다움과 섞어서 뭐 전달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총이잖아. 자, 총을 장난스럽게 돌리고 장난스럽게 자기 머리에 갖다 댑니다. 아까 남자 쐈지? 이제 그 다음에 자기 머리에 가볍게 갖다 댑니다. 처음에는 아비님이 그냥 아니 뭐 총 쏘고 나서 머리를 좀 극적극적 거리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쏘고 이제 모든 장면에 다 상징성이 있다 그랬죠. 사악한 영상들은 모든 장면에 상징을 부여합니다. 러브다이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러블리해요. 사악한 영상들은 아비님 사악한 영상들이라고 보여줄 테니까 사악한 영상들은 더더욱 더 장면에 상징성이 강하게 부여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그냥 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제를 일단 계속 두셔야 돼요. 머리에 대고 보통 머리를 이렇게 긁잖아. 뭐 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네. 뭐 그런 나는 쿨해 이런 걸 보여주는 줄 알았어. 뭐 그런 장면들은 비단 뭐 이런 장면뿐만 아니라 뭐 여태까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쿨한 여성을 그리는 거. 난 뭐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아라는 그 태도. 근데 갑자기 머리에 총을 딱 댄다? 대더니 거기서 극적극적 거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쏴버립니다. 갑자기 빵! 남자도 쏘고 내 머리에도 쏴버린 겁니다. 이게 너무 노골적이어서 노골적인데 너무 거부감이 없도록 그냥 상징적으로 살짝 머리 위에서 그냥 빵! 팡! 자기 머리도 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 장면이 삭제된 역을 찍진 않았는데 빵 쏘고 그 다음에 마치 죽음 뒤에 깨어난 것처럼 그런 스포트라이트 장면이 펼쳐져요. 어쨌든 이거는 머리를 극적거린 게 아니야. 남자도 쏘고 자기 자신도 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비님을 두 번째 당황하게 했어. 두 번째 당황. 그 첫 번째 영상은 서양에서 첫 번째 막 납치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그것까지는 정도가 좀 강하지 않다. 델마와 루이스인가 외국 영화 보면 뭐 그런 것들도 물론 그때부터도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근데 이 장면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아비님이 두 번째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소연 씨로 넘어가서 이거는 전형적인 그 질서와 그 깨끗한 질서를 뭐 늘 봐오던 거죠. 깨끗한 질서를 이제 더럽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깨끗함과 깨끗한 타일에 검은색 그 낙서와 뭐 핏빛 같은 피가 흘러내린 것 같은 사악하면서 피는 거의 대부분 피를 상징하는 경우 빨간색은 피를 상징하는 경우가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막 피가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잔뜩 넣어서 당연하죠. 이거는 깨끗함과 더러움. 근데 그거가 쿨하고 멋있는 거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들은 지저분한 곳은 가기 싫어하잖아. 근데 왠지 이런 것들을 좀 아름다운 여성을 세우고 거기에 쿨하게 이렇게 뭔가 해놓으면 메시지를 해놓으면 이거는 뭐 전형적인 예전부터 해왔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거는 기존의 질서를 허무는 거죠. 깨끗한 것만이 아름다운 걸까? 깨끗한 건 지루한 거야. 이거는 이제 그게 이제 전형적인 너무 깨끗해서 지겨워. 너무 깨끗해서 단조로워. 이런 작업들인 거예요. 이건 간단하게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영화 보면은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그런 것들 속에서 술 잔뜩 취해가지고 뭐 일을 멋지게 해내는 그런 좀 주인공들 뭐를 볼 수 있고 뭐 그렇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장면이 넘어가면서 이 가사가 It's not here 이라는 가사거든. 자, 여기서 사악함 It's not here라는 가사예요. 이건 가사가 흘러가. 지금 이 영상 타이밍에 나오는 가사가 뭐 누가 너희들은 남자를 조롱하면서 너희들은 뭐 아이도 뭐 뭐지 바비 인형을 좋아하니 내가 그런 바비 인형일 것 같아? 그런 바비 인형 따위 여기 없어. It's not here라는 영어야. 근데 보시면 It's not here라는 그 빨간 뭐 립스틱, 색연필 같은 립스틱, 의도는 립스틱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때 립스틱으로 강렬하게 많이 쓰잖아. 립스틱을 이게 여기가 컨센트거든. 컨센트 구멍이야. 벽에 왜 컨센트 구멍이잖아요. 그 컨센트 구멍에 봐봐. 컨센트 구멍에 락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 It's not here라고 적어 놓은 거야. 모든 장면에는 상징성이 있다 그랬죠. 사악함에는. 근데 그 상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기서 막 더 이상하게 들어가면 이제 음모론이 되는 거야. 아비님 음모론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보면 It's not here인데 여기 2하고 여기 2하고 달라. 왜? 그래서 아비님은 가사를 보기 전에 영상을 먼저 봤거든. 이거는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도 It's not here로 안 보여 이거. It's HORE로 보여. 왜냐면 필기체 2는 이렇게 쓰지 않거든. 근데 이건 필기체도 아니야. 대문자야. 이거 O로 보여요. O. It's not here가 아니고 It's not hore로 보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에서 가사를 비틉니다. 가사를 원래는 It's not here 원래 It's not here이잖아. 근데 It's not here 가사인데 It's not here를 비틉니다. 가사를 일부러 비틀어 발음해요. 그래서 뭘로 들리냐면 It's not hore로 들려요. 아니 그거 들리는 거는 개개인이 다를 수 있어.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다만 HOI로 나는 HORE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호어가 뭐냐면 봐봐 컨센트야. 컨센트에 뭐가 있지? 꽂는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홀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잠근 거야. 그리고 It's not hore이라고 보이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야. 사악함은 녹을 그렇게 딱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 이게 사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here라고 썼는데 네 눈에 호어로 보인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뭐 그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왜 굳이 확신하십니까? 이게 컨센트 구멍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벽에 쓰여졌으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근데 이걸 컨센트 구멍에다 적어놨다는 건 구멍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은 홀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리고 히어를 호어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컨센트 구멍에 또 락을 걸어놨어. 그래서 호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왜 매춘부 창녀를 호어라 그러잖아. 근데 그 호어를 W를 빼고 배드 스펠링 그러니까 창녀의 아주 나쁜 스펠링으로 쓰는 게 약간 축약어처럼 그게 호어라는 단어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It's not here 그냥 하면 되는데 It's not here 그 다음 뒷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를 일부러 비틉니다. 그거를 의도한 건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다만 그렇다 아니다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지금 아비님 귀에나 그렇게 들리겠죠. 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도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비님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제 눈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이 두가 이렇게 애매하게 돼버릴 수 있다는 애매하게 일부러 그렇게 일부러 애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의식은 이거를 히어로도 받아들이고 호어로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구멍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컨센트 위에 써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거울 위에 써 있었다면 안 받아들입니다. 연관이 없잖아. 아까 그 봤잖아요. 여러분, 선정적인 광고가 왜 굳이 핸드폰을 여자 가슴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을까? 아예 저는 그냥 젊음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근데 왜 굳이 젖꼭지 이 가슴 부분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을까? 다른 데 놔도 되는데. 그런 맥락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건 이미 그 자체로 애매하다는 자체로 이미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거절되지만 않으면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은 나쁜 걸 거절하지, 좋지 않은 거, 그나마 괜찮은 거, 그거는 별로 경계심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악함은 기준을 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렸죠. 아비님을 일단 기준으로 삼으라고. 아비님이 저걸 사악함이라고 했으면 저 사악함을 기준으로 갖고 있자. 아비님을 믿거나 하라는 게 아니야. 사람은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아비님을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왜냐면 오해라는 것 때문에. 다만,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기준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내가 신뢰할 만한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기준으로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 이 컨센트 뒤에 있는 구멍에 락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 호어로 보일 수 있는 스팽을 쓰면서 호어가 아니다. 우리 여자는 더 이상 우리는 창녀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콘센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소연 씨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영상 때문에 사실은 이걸 만든 거거든. 사악함의 극치. 이게 사악함의 극치입니다. 왜 우리 소연 씨가, 하기야 소연 씨가 제일 좀 아우라가 남다르긴 하셔서.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빨간색들은 다, 이거 설명하기도 싫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아시겠죠? 이게 사악한 영상이라는 거. 자, 요리는 사람의 음식을 먹고, 이게 사악함의 극치인 영상. 요리라는 것은 사람이 즐거운 거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굉장히 요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우리가 오죽하면 먹기 위해 산다고 할 정도야. 그죠? 먹는 즐거움 절대 무시할 수 없잖아. 근데 너무나 생명에 아주 근접한 행위를 무엇과 섞은 겁니까? 죽음이랑 섞는 거야. 잘 봐. 왜 인형들이 올라와 있지? 식당에 인형들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뭐 장식일 수도 있죠. 근데 근데 이게 장식입니까? 믹서기에 인형 머리 있죠. 이걸 장식으로 볼 수 있나? 이게 장식인가? 자, 여기 보면 식재료가 담겨 있는 통에 인형 머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형이니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상징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믹서기는 그리고 또 뭐 하는 도구죠? 딱딱한 물건을 갈아서 우리가 먹기에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아주 생명에 유용한, 음식에 유용한 도구예요. 그 도구에 뭐가 담겨 있죠? 인형 머리가 담겨 있습니다. 상징으로는 뭐가 되죠? 사람 머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형이 상징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뇌는 이걸 인형으로도 받아들이지만 사람 머리로도 받아들입니다. 왜? 상징이니까. 여러분, 인형일 뿐인데요. 여러분,
아까 이 아이돌이 우유를 먹다가 입술로 흘렸는데 왜 그게 선정적이지? 먹는 우유를 흘린 게 왜 선정적일까? 그렇게 따지자면 선정적이란 건 있을 수 없죠. 여자가 부드럽게 바나나를 빨고 있다. 식재료를 먹기 위해서 배고파서 간식을 먹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걸 영상에서 보여줬을 뿐인데. 뇌는 그 바나나를 식물로도 받아들이지만 다른 걸로도 그 바나나가 상징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정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뇌는 그걸 구분 못해요. 그래서 아비님이 예전에 말씀드렸죠. 좀비 영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좀비는 더욱더 좀비가 상징하는 건 뭐야?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야? 자기 친구야. 자기 가족이라고. 이제 좀비가 됐으니까 죽여도 돼? 그건 이성적인 거고. 뇌가 이성적으로만 이루어져 있나? 아닙니다. 뇌는 그 자체로도 다 받아들여요. 뇌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것이 거부감이 없지? 이것이 핏물 뚝뚝 흐르는 마녀가 나와서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바로 창 닫았을 겁니다. 어머, 무서워. 끔찍해. 마녀가 흉측한 모습으로 동굴 같은 곳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나왔으면 여러분들 다 꺼버렸을 거야. 무서워서. 거부하니까. 사악함은 믹스해서 두 개의 기준을 믹스해서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겠어? 받아들이겠어? 거절하지. 난 저런 끔찍한 장면들이 제일 싫어. 다신 보지 말아야 알지? 도망가잖아. 움츠러들잖아. 그래서 뭐랑 섞었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가장 친숙한 밥을 만든 이상한 동굴이 아니라 악몽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동굴이 아니라 내가 늘 마주하는 밥을 만드는 곳. 그리고 뇌는 짧게 지나가지만 뇌는 1000분의 1초, 10,000분의 1초까지 다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담겨있는 건 인형 머리이기도 하지만 사람 머리이기도 합니다. 바나나가 바나나만이 아닌 것처럼. 자, 그리고 슬프게도 여기 아이스크림 보이십니까? 자, 아이스크림이 왜 이렇게 쭈글쭈글할까? 난 좀 너무 지나치게 노골적이어서 당황스럽긴 하더라.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쭈글쭈글할 이유가 없죠. 베스킨라빈스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쭈글쭈글하지 않습니다. 겉에가. 이건 뇌이거나 뇌예요. 그러더니 레시피 봤다면서 갑자기 들어가지고 아비님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한 이거는 정말 선을 넘었다. 선을 너무 지나치게 넘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전남친 여러 가지 매드니스를 섞어가지고 요리를 만들겠어 하면서 거기에 1번에 전남친이 있었지. 전남친이든 뭐건 어쨌든 사람이잖아. 그래서 사람을 넣고 갈아버립니다. 이거는 너무 선을 넘은 거예요. 이거는 끔찍한, 이거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이런 작품은 만들어지면 안 돼.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는 건 세상이 끝났다는 뜻이야. 이거는 전 남친에 대한 어떤 그 남자에게 휘둘리는 여성성의 어떤 수동적인 어떤 피동적인 그런 어떤 억압된 여성의 자존감을 이렇게 후련하게 씻어냄으로써
여성성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예술적인 행위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인간의 뇌는 그렇게 구분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뇌가 그렇다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 증거가 뭐냐고? 그렇게 따지면 여자 배우가 바나나를 빠는 행위를 금지할 명분이 없어요. 왜? 여자가 배고파서. 근데 그럼 바나나를 깨물어 먹지. 왜 핥아 먹냐 굳이. 배가 고파서 아껴 먹느라 그랬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근거로 그걸 막을 건데요? 왜 그걸 선정적이라고 금지합니까?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지만 아껴 먹으려고 감질나게 바나나를 빨았더라도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구분돼서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서 금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선정적이라고 그걸 구분할 수 없으니까 금지를 시키고, 이거는 구분할 수 있으니까 허용을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선정적인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엽기적인 거거든. 엽기는 인간의 영혼이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정은 그냥 좀 휘둘리고 말아. 성욕에 우리가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엽기적인 행위는 단 한 번만 봐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선정적인 건 금지가 되는데 엽기적인 건 금지가 안 된다고? 선정적인 건 상징이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엽기적인 건 상징적이니까 괜찮다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바나나를 핥은 건 선정적인 거고, 남자 인형을 핏빛 토마토로 갈아버리는 건 장난이라고? 이게 어떤 기준인 거죠?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뭐죠? 어느 쪽이 더 강렬합니까? 여자가 바나나를 핥는 게 더 강하다는 것만 보자면 강합니까? 사람을 믹서기에 갈아버리는 게 강합니까?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이제 진정으로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를 해서 우리 아이들은 더 커뮤니티를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를 아비님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반드시 커뮤니티를 만들어야겠다.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낳을 아이들, 지금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께 도대체 이 코로나가, 이 힘겨움이 무슨 뜻이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길 바라십니까? 이제는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요. 이제는 저희가 무슨 이런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길 바라십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가 주된 기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시기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니까, 여러 사람들의 각기 다른 어떤 그 체험들, 경험들, 간증들,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봤을 때 아비님도 그냥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뜻으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내가 다음 세대를 부탁한다. 이것이 코로나 이 어떤 힘겨움을 지나가면서 진짜 크리스찬 말입니다. 이 속에서도 이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에서 병원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죽으라고 거절하기까지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살리는 것이 의무인 곳이 죽으라고 거절하는 것이 정당함이 된 이 시기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공통적인 말씀, 주 말씀은 다음 세대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라 함은 지금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이 낳을 자녀들, 그 자녀들을 지키고 기르고. 왜냐하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마주하게 될 문화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선정 개뿔이 엽기를 보고 자라는데, 그래서 다음 세대를 부탁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지막 소명은 지금 여러분들이 낳을 아이들을 이 핏빛으로 물든 이 피바다에서 지켜내는 거. 깨끗하게 살려내는 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이신 것으로 아비님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남은 생에 해야 할 일은 그런 좀 테두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밖은 더럽지. 하지만 그 잠수함 같은, 아니면 좀 아비님이 예전에 말했던 아비님이 가장 힘든 젊은 시절에, 그때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도심지를 걷고 있었는데 무슨 교도소 같은 벽이야. 교도소 같은 벽인데 그 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거야. 보니까 무슨 벽은 무슨 진짜 교도소 같아 정말. 막 가시덤불이 막 있고 막 쇠창살이 막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지? 하고 쭉 걸어서 입구를 보니까 무슨 유치원이야. 세상에, 유치원이 그런 디자인을 처음 봤네. 근데 이해가 되죠. 왜냐면 도심지 한복판이고, 그리고 바로 한 발만 나가도 차가 휙휙 다니는 위험한 곳이거든. 그래, 그리고 또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 벽은 낡았고 튼튼하고 무슨 교도소 같았는데 그 안은 아이들이 너무나 해맑게 뛰고 있는 거야. 너무나 아이답게 뛰놀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 저 안에서만큼은 아이들이 뛰놀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아비님을 좀 숨쉬게 했었던 젊은 날의 기억이 있거든. 힘들었지만. 그래서 그 장면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퓨파 더 커뮤니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은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먼지와 오염과 어떤 날씨로 인해서 생채기가 난 벽이었지만, 사실 앞으로 퓨파대 커뮤니티의 그 벽은 피로 물들어 있겠죠. 세상은 이렇게 피비린내가 나고 더럽고 무섭고 끔찍하고 악몽 같은 세상이 되겠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아이가 아이답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틀린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아니 죽음은 가장 나중에 알아도 돼. 그래서 커뮤니티를
아비님이 살아있는 한 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아비님의 생명을 쓰고 가야겠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낳을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요거는 너무 노골적인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인형으로 대체했습니다. 인형. 그래서 이거는 인형 둘 놓고 남성을 독살시켜 죽이는. 그러니까 음식을 먹죠. 남자가 음식을 먹더니 택 쓰러집니다. 독살. 아주 더 끔찍한 범죄를 상징하죠. 그걸 이제 귀여운 인형과 섞어서 이제 그 시체를 이제 인형으로 표현을 해서 그걸 죽은 시체를 가져가서 가져가서 이제 뭐 묻었겠죠. 상징적으로 그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끝나는데 여기서 아비님이 조금 더 한번 놀랐던 건, 자, 이렇게 하고 보통은 끝나거든. 근데 이제 마지막 굉장히 길었네요. 이게 마지막 장면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엔딩이 되거든. 이렇게 엔딩이 돼요. 근데 아비님이 웃었던 건 여기서 웃었어. 이 장면을 보고. 왜 웃었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볼 때 그냥 뭐 그렇게 다 일이 끝나고 5명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무리로 하면서 영화를 보는 장면처럼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 이건 사악한 영상이라고 했잖아. 사악한 영상에 의미 없이 그냥 집어넣는 영상은 없다고 했죠. 아니, 3초에 얼마나 많은 걸 담을 수 있는데, 그걸 그냥 허투루 날린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메시지 하나라도 꽉꽉 채워 넣어야지. 지금 버라이어티는 쫙 흘러가고 있는데. 자,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까 여성으로서의 주권도 회복했고, 남성성도 죽였고, 앞선 장면에서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아도 알잖아. 지금 여성들이 그 어떤 자부심, 자신감을 가지고 여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했잖아. 다 했는데 내가 너무 웃었던 건 뭐냐면, 아까 첫 장면에 남자도 쏘고 자기 머리도 쐈잖아. 그래서, 남자만 쏘고 여자 편 아니었어? 이랬는데 분명히 여자가 자기 머리도 쐈거든? 그래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발전해. 이게 다음 세대. 아까 그냥 사람 눈에서 뱀 눈으로 바뀌었고. 분열을 일으켜서 서로 남자, 여자 미워하겠지만, 이 악의 세력은 여자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자도 쏘고, 여자 머리도 쏘고, 자기 머리도 쏘고. 그러니까 둘 다 죽어버리라고 하는 설정으로 가는 거야. 표면적으로는, 남성을 미워하는 장면들로 되어 있지만 약간 페미니즘적인 그런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자도 자기 머리를 쏜 거거든. 그러더니 이제 다 이뤘잖아. 이 여성들이 원하는 걸 다 이뤘다고. 다 했어. 진짜 죽여 없애기까지 했잖아. 근데 결말은 외로움인 거예요. 자기 혼자인 거야. 쓸쓸히 각자가 혼자서 외롭게 있는 거. 그 모습을 뭔가 시크하고 쿨해 보이는 각자의 모습들이지만 결국엔 혼자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남자도 싫고 여자도 니들도 싫어. 인간들 둘 다 싫어. 그게 다음 세대가 된 거예요. 우리 이전 세대는 여성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분열시키고 처음에는 부모와 자식을 분열시켰죠. 우리 세대가 그럴 거야. 우리 세대가 부모한테 반항하고 부모와 자녀를 분열시키고 부부를 서로 분열시키는 건 그 전 단계는 부부를 분열시키고 그 다음 우리 세대 때는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키고 그 다음 지금 세대, 그러니까 코로나 전 세대는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세대는 이제 여자와 여자도
분리시키고. 왜? 결국엔 혼자 남겨두고 외롭게. 그래서 아비님이 옛날에 했던 말 기억나요? 여성을 죽게 하는 최고의 어떤 거는 외로움이에요. 여자는 절대 외로워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자의 약점, 여성의 약점, 취약점. 남성의 약점은 당연히 너무 유명하죠. 남성의 약점은 성욕이야. 이 성욕에 너무 휘둘리는 이 본능. 근데 여성의 약점은 외로움이에요. 남성의 약점은 성욕. 그래서 남성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끝도 없이 성욕을 자극하고 성욕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쓰레기로 보이게 하고 막 하는 거야. 성욕에 정신없이 휘둘리게 해서 일종의 현타라고 하지. 현타가 올 때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무기력하고 인내심도 없고 절제도 없고 너무나 미성숙해 보이고 자기 자신한테 너무 실망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욕에 휘둘리는 남성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근데 이건 너무나 노골적인 취약점이라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여성의 약점은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여성의 약점은 외로움입니다. 여성은 절대 외로워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성의 패션의 마무리는 핸드백이야. 백을 반드시 들어야 돼. 어떤 피할 곳, 의지할 곳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성에게는.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만하고 핸드백이 스마트폰만 한데도 조그만 거라도 드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그리고 여성은 항상 단짝이 있고 둘이 같이 다니고 그래야 여성의 약점이 보완되면서 그리고 남성의 약점 성욕은 어른들로부터 선배로부터 그 성욕이 어른스럽게 철이 들면서 그 성욕이 멋진 가장 내가 사랑하는 가족만큼은 지킨다라는 어떤 남성의 그 남성미가 남성으로서의 그 아우라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남성에게는 항상 선배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하고 아버지가 필요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그렇게 철저하게 분열시키는 것이고, 그거는 뭐 우리가 가부장적인 어떤 폐해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던 것이고, 근데 이제는 여성의 가장 약점은 여성은 절대 외로워서는 안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절대 외롭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은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여성을 외롭게 만듭니다. 여성은 외롭게만 만들면 외롭게 되면 다른 것들이 있어도 죽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을 고립시키는 거야. 여성이 혼자이도록. 그래서 이 여성 서로가 모든 걸 이룬 것 같지만 결국엔 각자 혼자 남은 거야. 그래서 우기 씨가 슬쩍 한번 주변을 보는 거죠. 요즘 트렌드의 표정으로. 나도 물론 상관없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저 여자, 쟤는 뭐 하는 애일까? 라는 여성은 여러 가지 멀티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냥 뭐 나도 많이 괜찮지만 그래도 쟤는 뭐 하는 사람일까? 뭐 하는 애일까? 입은 거 보니까 내가 다가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시선이 담긴. 그렇지만 결국 마지막엔 그것까지도 조롱하면서 결국엔 혼자 돼버린 여성의 모습을 상징하죠. 다음 세대, 이제는 여성도 미워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성을 부추겨서 남성을 미워하게 했고, 지금은 이제 여성 니들도 서로 분열시켜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도록 하는 것. 남성도 좋아하지 마. 니들 여성도 스스로 혼자가 돼. 믿을 사람 없어. 단짝 사귀지 마. 너희들 철저하게 혼자야. 그러면서 여성을 조롱하더라고. 이건 조롱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좀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여성 편을 들었거든. 여성 편을 들어서 남성만 안 좋아지는 영상들을 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여성들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은 이 페미니즘을 넘어서는 세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웃겼어. 그래서 결론은 이게 너희들의 마지막, 여성들에게 향하는 너희들의 마지막 모습이야. 그럼 이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극도의 외로움이 시작되고 그 극도의 외로움은 여러분들의 여성성을 갉아먹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여성은 특히 죽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게 엄청난 중독이든 우울이든 자살이든 어쨌든 모두가 죽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을 내려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추락까지 사랑에 질질 끌려가다가 끊어져서 죽어버리는 낙사까지 아주 깔끔한 마무리.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악의 시대입니다. 커뮤니티가 필요해요. 일단은 여러분들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낳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에 피비린내 나는 세상에서 세상을 바꿀 필요는 없어. 그 세상에서 겉은 피로 피범벅이 될지라도 속에서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달걀 껍질 같은 그런 커뮤니티가 필요해요.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컨텐츠 하나 했는데도 엄청 길었네.